바랍니다. 네, 먼저 5분의 진술인들께서 예리하고 또 좋은 의견 말씀 주셔서 이번 예산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의견도 있고 질문도 있습니다. 질의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먼저 의견과 질문을 쭉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이태석 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김대종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신 내용, 이 자료집 7페이지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2% 수준,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2%대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 증가율도 그에 맞춰서 2% 정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 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 심사할 정부 예산안은 굉장히 좀 과다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통상 이게 확장 재정이냐 이런 기준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뭐 명목 경제 성장률과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그 비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라는 게 단순히 물가 상승됐으니까 가격 변화됐다, 그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무 지출 증가라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돼서 이제 지출이 짜여지는 것이고, 또 이런 의무 지출 증가나 인구 구조 반영뿐만 아니라 예컨대 뭐 팬데믹 같은 대형 재난이라거나 또는 뭐 경제 성장률 침체된 것을 제고할 목적, 경기 진작 목적,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목적에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재정을 확장하기도 하고 긴축하기도 하고 이 재정 전략을 하나의 정책으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물가 상승률 2%에 맞춰서 지출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 이상은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견인지, 또 재정의 측면에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앞서서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세수가 격감할 것이다. 이제 관세 상황만 가지고도 5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32쪽에 있었고,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반대로 초과 세수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좀 상반된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물론 예산실에서 뭐 답변 세수 추계를 예산실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뭐 너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좀 기재부에서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두 가지는 질문인데 한 가지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앞서서 존경한 양준모 교수님께서 그 통화 스와프 제한만으로, 이 논의만으로도 0.2%포인트의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내수 감소가 유발되고 세수도 덜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33페이지에서 제시해 주셨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다는 내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50% 파업이 증가하면 1조 2천억 원의 GDP 감소가 예상되고 2,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 공청회 경제학자분들을, 이제 귀한 분들을 어렵게 시간을 내서 모신 것은 좀 경제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견을 듣기 위함인데, 사실 근거를 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게 공감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33페이지 통화 스와프 논의만으로도 물가 상승 요인이 이만큼 발생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9월 15일부터 한 달간의 환율 상승이 전부 이 통화 스왑 논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전제인 것인데, 이 환율 상승을 전부 그것에서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추가적인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50% 증가한다는 전제 자체도 전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일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과장된 숫자가 제시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제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의견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이태석 연구위원님께 또 한 가지 더 드리자면요. 지금 앞서서 진술인들의 진술 중에서도 이번 8.1% 총지출 증가가 과도한 팽창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과도한 팽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수준의 확장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이태석 연구위원님뿐만 아니라 우석진 교수님께서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총량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안에서 조금 특별한 특징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방 포괄 보조금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확대된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역의 좀 자율성을 줌으로 인해서 좀 지방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제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좀 순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방 포괄 보조금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조금 더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이런 정책의 효율성이라거나 균형 발전이라거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조영철 교수님과 이태석 위원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석진 교수님 이제 자료를 보면은 지출 구조 조정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출의 효율화라고 하는 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번 기회에 이 지출 구조 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 것도 그렇지만 이제 효율 예, 사회자가 잠깐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지금 우리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분이 김대종, 양준무 교수님, 김대중 교수님 지금 다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재정부까지. 그래서 시간을 조금 좀 요약해서 다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우리 김대중 교수님부터. 그랬나요? 그럼 김대중 교수님 제외한 그 이태석 우리 위원님 답변하고 나머지는 우석진 교수님, 조영춘 교수님, 기획재정부 그렇게 답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지출 증가율의 기조 판단은 저희가 지출과 수입을 다 같이 보죠. 그래서 순 지출 증가율을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세입을 고정한 상태 내에서 지출 증가율을 고려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조 판단을 할 때 경기 변동에 대한 단기 대응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재정 주칙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수지 관리를 할 때 우리가 경기 조정 수지라든지 경기 조정 기간 내에서의 어떤 중기적인 수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출 증가율이라든지 수지를 판단할 때는 경기 대응을 고려해서 우리가 5년 내지 3년의 기간에 어떤 경기 순환을 평균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고려되는 게 명목 경제 성장률이죠. 그래서 2% 물가 수준과 2%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 4% 명목 증가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적으로 3% 초중반의 명목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3% 초중반의 지출 증가율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출 증가율이라는 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재정치가 확대된 상태 내에서는 약간 축소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2%는 좀 과도한 긴축이라고 보고 지금 두 번째 질문 8.1% 증가율은 아까 지금 조영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경 대비로는 3%거든요. 그래서 추경 대비 본 예산 대비가 있는데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걸 둘 다 동시에 봐야겠죠. 그래서 8.1%는 좀 과도하고 3.1%를 우리가 추경만 가지고 고려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본 예산 대비로 평가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추경 대비로서는 평가할 때는 조금 레저베이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포괄 보조금 관련돼서는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칸막이를 제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 포괄 보조금을 통해서 지방의 선택권을 준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권한을 주면은 책임성도 물어야겠죠. 그래서 포괄 보조금을 해가지고 지방의 선택권을 준다 그러면은 지방의회라든지 국회 지금 지역구에 계신 그 분들께서 지방 정부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피드백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그 8% 증가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재정과 충격 지수라는 걸 쓰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8.1% 증가해서 약간 확정적으로 보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일부 긴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민주당 뭐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정적으로 가도 되지만은 지금 세입 여건이 감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확정적으로 가지 못한 것은 세입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내년도 세수 관련해서 질문을 아까 주셨는데, 저도 조영철 박사님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한 5조에서 한 10조 정도, 그 정도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법인의 실적과 이제 법인의 실적이 좋으면 소득이나 소비도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 지출 구조 조정은 아마 상시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아마 기재부도 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27조 그 구조 조정 실적에 보면은 사실은 구조 조정이 아닌데,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는 건데 마치 구조 조정이 된 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합치거나 아니면 그걸 쪼개거나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좀 부풀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반영해서 실질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기재부한테 주문을 하고 싶다면은 국민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눈에 딱 그 낭비가 보이는데, 저희가 서류나 데이터로만 볼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좀 참여를 해서 좀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기획재정으로,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 마산 하포 존경하는